그리고 이제 오늘 국제경제 끝났으니까 이제 저기 2025년 전망 시리즈 오늘 내일 트럼프 취임식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전망 5편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트럼프 프로파일링과 트럼프가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히틀러가 될 것인가, 이 흐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부터 트럼프 행정명령 나오는 거 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제 4일 동안 화수목금 어떻게 되는가 보고 여러분들 이제 설날 연휴도 즐기시고 하고 마스터 플랜이 그 안에 혹시라도 터지는가, 일이 꼬이는가, 그것도 조금 경계하면서 보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고 볼 거 많죠.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다음 주하고 설 연휴까지 해서 아마 1월은 2025년 전망 시리즈가 1월 말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달러 강세를 원하냐, 달러 약세로 갈 것이냐, 딜레마, 트럼프 측근들의 정치 파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는 국내 정치보다도 미국 정치를 더 빠삭하게 알아야 되죠. 파벌들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자기들 이권대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달러 기축통화를 제대로 가져오겠다는데 제가 볼 때 그 세 파벌 중에 제대로 방법론을 알고 있는 거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밖에 없는데 재무장관이 지금 파벌이 없다. 페이팔 마피아에 끼지도 못하고 극우 세력에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난해하다. 근데 지금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사실 기축통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에서 남들이 이렇게 막연한 동경심이나 자기 그 감정이 개입된 그 허상으로 알게 돼요. 이게 지금 금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막 생각이 있어갖고 정말 막 기축통화를 뺏을 딥스테이트하고 막 이런 거에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고요. 그냥 거기서 극우의 어떤 마가 일어나고 지금 섞여 있는 건데, 거기까지 하고 이제 플라자 하브 달러 강세 약세가 될 거냐.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자산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금은 비트코인까지 해서 아마 1월 말까지 시리즈가 끝날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 오늘의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 이 뒤에 내용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 줄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줄 요약을. 이게 뭐냐. 트럼프가 지금 1기 때와 다른 게 뭐냐면 1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보호무역주의고, 물론 2기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요. 트럼프는 1기 때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계의 신입생이었어요. 예전 그 정주영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정치계에 아무런 파벌이 없고 2016년, 2017년 정치계 우리나라 윤석열하고 똑같도 말씀드렸죠? 자기 지지 파벌이 없이 검찰총장 하다 정치계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된 거예요.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자기 측근 지지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받고 정치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당연히 기축통화를 미국이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서 극우가 점점 강성하는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타서 1기 때 됐는데, 자기 주변에 앉힌 공화당이나 이 측근 탄 게 자기 생각하고 엇박자가 틀리죠. 자기는 그냥 사업 경영했던 걸로만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래갖고 그때 기축통화 금융세력한테 성적표를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웬만한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 된 애들은 다 어느 정도 말이 좀 통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를 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 밑에 상원 의원들도 다 로비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대통령하고 합의를 봐서 자기들 뜻대로 미국 정부를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그런 개념 이해도가 없고, 나는 어떻게든 사업하던 식으로 내가 잘해갖고 연말에 내가 돈 이만큼 금년에 벌었어 해서 막 임원들 보너스 주고 하면 미국 국민들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국가 경영이 뭐 어렵나? 내 사업차 하듯이 하면 되지. 그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기축통화 금융 세력들한테 버림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때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것이 뭐냐면 왜 돈도 안 되는데 외국에다가
미국을 파견하고 돈도 안 되는데 국제기구에 막 제일 많이 우리가 회비를 내면서 유지하고 남의 나라 정치 냅둬 돈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과 막 쓸데없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정부기구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정부가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가서 간섭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많이 퍼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가가지고 미국이 정치에 간섭하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돈을 들이붓고 또 거기에 미군 기지를 뭐 그 나라 돈도 없어갖고 돈 나올 때도 없는데 괜찮아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가서 미군 기지 있어줄게 하면서 돈 더 많이 내고 왜 쓸데없이 미국 가가지고 아니 유럽 가가지고 나토에다가 제일 많은 돈 지원해주면서 남의 나라까지 그 오지랖 넓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가 눈으로 딱 보면 이거 내가 다 끊어버리고 미국 진짜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요새 보니까 맨 외국인들이 막 다인종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제조업 일자리 다 뺏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근시안 원래 그래서 뺏기는 게 아닌데 원래 그런 근시안적 세계 전체 경제에 대한 그 개념이 부족하고 근시안적으로 보고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이 극우 세력하고 딱 맞아떨어졌죠. 미국 극우하고. 그래서 극우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처럼.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왜? 특히 일기가 끝날 때 보니까 일기 때 내 옆에 붙어서 잘해주겠다고 했더니 이준석이고 홍준표고 요런 애들이 다 유승민이고 다 자기를 욕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 끝까지 남아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큐어넌. 미국 극우밖에 없었다 이거죠. 정말 너무 고맙죠? 일기 때는 일부러 거리를 이용할 때만 이용해 먹고 살짝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일기 끝나고 이제 트럼프한테 청구서가 날라오죠. 너 일기 때 했던 온갖 부정, 부패, 사건. 그때는 대통령 임기 동안이라서 기소도 못했지. 그 다음에 너 막판에 이거 부정선거다. 거짓선거다. 전부 총 들고 의회에 난입해갖고 다 탈취해라. 선동해갖고 우리나라로 치면 비상계엄처럼 내란 선동했던 거 그것까지 너 내란 선동죄로 이제부터 두고 봐라 해가지고 70몇 개인가가 사법부에 그거 다 법원에 다 걸리죠. 지난 4년 동안. 그거 지금 만약에 벌금형만 나와도 트럼프 재단이 다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있는 기간 동안 트럼프 부동산업도 다 엄청난 폭격을 맞죠. 부동산을 안 팔고 갖고 있는데 가치는 다 떨어지고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법정 소송 끌려다니는데 법원 비용을 내지도 못해요.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그 4년 동안 일기 때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사업하듯이 지 생각만 하고 부동산업자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그거 인해 갖고 뭐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자기들 사리사욕 배를 채우면 안 되는데 얘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국가 경영 잘하고 CEO가 월급 많이 받아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 배, 자기 아들들 배, 사우디나 뭐 이런 거 하고 해갖고 다 엄청나게 또 부정부패를 저질렀죠. 일기 때도.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다 내가 트럼프하고 일하면서 이런 놈은 처음 봤다. 나중에 다 부통령도 그러고 다 원수가 됐죠.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정치인들한테. 배신감을 철저히 느끼는데 극우 세력들이 하늘이 내린 미국 청교도 다시 하느님의 나라를 재건하라고 신이 보내준 사자가 트럼프다. 계속 극우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미국에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4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고 공화당 사람들도 완전히 버리고 그랬는데도 그 큐어넌하고 그 음모론을 가진 극우 세력들이 끝까지 트럼프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돈 걷어서 소송비 대줄게. 트럼프가 완전 감동 먹었죠. 감동 먹어가지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기 때하고 다르게 큐어넌 극우 기독교 민족 복음주의 세력을 예전에는 정치인들 그 눈치본이라고 제가 무슨 극우 유튜브 방송을 듣습니까? 사람 참 근거도 없는 헐뜯네. 일기 때는 그랬던 양반이 이제는 가가지고 하느님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내가 뭐 꿈속에서 나도 하느님의 뭘 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도 처음하고 다르게 자기를 끝까지 정치 세력이 없는데 하늘이 내어준 대통령이야. 천공도 그러고 건진법사도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극우파들 얘기만 들어요. 왜? 정치 안에서는 대통령이 돼서 들어왔는데도 이준석이고 홍준표고 유승민이고 다 지금 자기가 임명해서 세운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자기한테서 뒤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돌아서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대통령 돼가지고 무시하고 권성동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국내 정치 안 본다더니 은근히 많이 보네. 지금 속으로들 그러시죠? 나 몰라. 모르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전 세계의 우경화 평행이론처럼 지금 모든 게 똑같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그때가 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윤석열이 모든 게 앞으로 판박이가 될 거다 말씀을 항상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간밤에 미국의 의회 난동 사건 같이 사법부를 들어가는 게 똑같이 터졌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지금 누가 잘못됐다를 떠난 지금 큰 흐름을 보자 이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채널을 개편하고 지금 도망갑시다 했던 거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검찰총장 할 땐. 근데는 일기 되고 대통령 되고 지난 2년 동안 자기 주변에 사람 없고 믿었던 한동훈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믿을 건 마누라밖에 없어요. 마누라하고 건진법사 천공밖에 없어요. 무속인들밖에. 그리고 누가 우리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해 줍시다 한 게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극우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부정선거가 잘못됐구나, 요거 어떻게든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터뜨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슬슬 밖으로 촛불 나오고 마누라도 잡아놓겠다 특검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까 계엄을 터뜨린 건데, 쪽발점은 그건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 흐름입니다. 즉 아무런 정치적 어떤 그런 논리나 아니면은 지지 기반이 없는데 세상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분열, 대립, 분노가 쌓이면서 우경화 혹은 극좌나 극우가 그 나라에서 정당 차지하는 비율이 이거밖에 안 돼서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다가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지면 극우나 국자의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커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변화도 그러고요, 미국 지금 트럼프 얘기하는 1기 때 트럼프, 그 다음에 1기 끝나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온갖 그 1기 때 부정부패로 법정 끌려다니고 완전 트럼프 재단도 공중분해되고 나는 알거지가 되겠구나.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거라서 면책 특권 같은 걸 얻은 다음에 다시 내 사람으로 모든 사법부를 다 장악해서 없던 일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사람도 배수진 치고 배팅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배팅 걸 때 보니까 끝까지 정치계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자기를 다 버렸는데 끝까지 해준 사람이 극우 유튜버 딥스테이트 QAnon 미국의 음모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놓고 손을 잡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지지율 떨어지고 한동훈까지 등을 막 돌리려고 하면서 제일 의지가 됐던 게 극우 세력이고,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이론에 대통령도 푹 빠지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수세에 몰렸죠. 지금 계엄 실패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잘 나갔던 사람들은 절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패배 감정이 드는 거를 현실 인식을 안 합니다. 사람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현실 도피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요. 정말로 그전까지는 극우의 어떤 이론들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잠재의식, 무의식 한 군데에서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처럼 수사받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내 인생 잘못하면 이렇게 쪽나겠구나 싶으면은 그때는 스스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맞구나. 그 전부터 보면은
천공도 나한테 그런 얘기했고, 건진법사도 얘기했고, 우리 마누라도 그런 얘기했고, 무당들도 그런 얘기했고,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얘기했던 중국과 북한의 빨갱이 세력 그림자 정부, 대한민국의 딥스테이트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인물이 바로 나고 이게 나의 시대적 사명이었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제부터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시죠? 히틀러가 정치하던 양반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체 게바라도 그런 식으로 우연히 그 시대의 격동기에 빠져들어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미대생이, 오토바이 운전하던 젊은 대학생이, 법대생이.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극우나 극좌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하고 연결점이 생겨요. 그때 히틀러는 독일에서 극좌 그 세력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을 시대의 인물로 만들어주는 세력들이 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극우파, 극우 유튜버 음모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당시 독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괴벨스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독일의 모든 문제점이 지금 거기에서는 자기들 순혈주와 자기의 민족 우월주의가 반드시 나옵니다. 미국 마가도 지금 그래요. 미국의 극우파를 이제부터 마가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트럼프도 처음에는, 아니 히틀러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시대가 자기를 떠받들어 주면서 자기가 그런 인물로 스스로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람이 그때부터 변합니다. 실제 사명감을 가져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시대적 인물로 극우나 극자가,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당시에 그 이제 괴벨스가 있던 그 찌그만한 그 극좌파가 어마어마한 그 정당 지지 세력이 막 늘어나고 국민들 지지 세력이 갑자기 늘어나죠. 이미 지금 헝가리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지지율이 제일 적었던,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당이라고 할까요? 뭐 예전에 뭐 그런 노동당 뭐 그런 국회의원 뭐 한두 명밖에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수준이었다가 걔네들이 세계가 이렇게 막 각박해지고 저 한쪽에서 막 인플레이션이 솟구해서 모든 이민자들, 우리 돈을 다 지금 저 잡놈들이 뺏고 있고 유대인들이 뺏고 있나 하면서 국민들이 막 저놈들 어떻게 잡을까?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를 잡으려는 유대인 세력들이 밑에 있어. 걔네들이 정치, 종교 모든 걸 다 잡고 기득권을 뺏어가고 있어. 미국에서는 가만 보니까 백인들의 모든 세상을 다인종 세력들, 민주당 저 세력들, 성소수자까지 인정하는 저 동성연애자 세력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돼. 예전에 위대했던 때로. 청교도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죠. 독일도 그때 그렇게 되죠. 외세들하고 유대인 그거 미워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극우가 예전에는 말도 안 됐지만 이번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동안 살기 힘들어지고 대통령 혼자 그렇게 힘들었는데 대통령 지지해주고 키워주고, 대통령이 자기 좋다니까 자기 밀어주는 극우 세력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걔네들을 막 키워줬죠. 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극우, 우파긴 우파인데 극우파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던 사람들도 다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커져서 트럼프가 2기 때 당선이 되고, 우리나라도 뚜껑 열어보면 제가 12월부터 우려했던 대로 앞으로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기존에 중도 우파였던 사람들이 극우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윤석열 때려잡는 건 말이 안 돼. 왜? 정말로 뭐 내가 빨갱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뉘면서 파가 갈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그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히틀러도 그렇게 뭐 세 줄 요약한다더니 웃기고 있네. 저를 믿지 마세요. 히틀러도 결국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되냐? 자기들이 보는 큰 제국을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고. 히틀러의 제3제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에서 딥스테이트 빨갱이를 몰아내는 게 독일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세력이었죠. 유대인 세력 때려잡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세의 세력들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자기들 나라를 유대인이나 그런 빨갱이 딥스테이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독일을 찢어 먹으려는 외세들, 걔네들을 가만두지 말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런 외부의 적, 언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외부의 적을 먼저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다 넓혀가지고 우리 그 순혈 게르만 민족만이 가장 발전된 정치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걔네들까지 다 식민지식처럼 두고 지배하면서 큰 제국을 팽창해서 만들자. 새로운 제국주의. 그게 나치의 제3제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겠죠. 우리가 무슨 지금 힘이 있다고 일본, 중국을 막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북한, 그러죠? 선제 타격을 하자 이거예요.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언제 우리 뒤를 북한, 중국이 손잡고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제2, 6.25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부정선거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 이런 거 정치 다 침식하고 있는 유대인 때려잡들이 그놈들부터 다 때려잡고 비상계엄을 하든 말든 간에 그 다음에 북한 선제 타격을 하든 우리가 먼저 정찰 풍선을 날리든 그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그놈들은 때려잡아야 돼. 선제 타격을 하든 뭘 하든 한판 붙자 이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항상 비슷해요. 근데 이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1기와 2기에 걸쳐서 지금 4년 12년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8년 지났어요. 8년 동안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변한 것처럼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된 다음에 정치인들이 트럼프 1기 때 자기 옆에 있던 다 벗어나고 혼자만 외로운데 음모론 세력과 그런 극우 세력의 이론이 자기를 받쳐줘서 걔네들하고 한몸이 되면서 걔네들한테 세뇌되면서 티틀러처럼 내가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몰아내고 진짜로 새로운 신의 사도로서 하늘이 내어준 미국 대통령, 다시 위대한 미국, 유대인들 내쫓듯이 누굴 내쫓아야겠습니까? 이민자들 다 내쫓고 쓸데없는 놈들 지금 미국 백인 일자리 다운 저 시커먼 놈들 그 다음에 무슨 하느님의 이 성경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성소수자 걔네들 지금 뭡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려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똑같죠 흐름이 지금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뭡니까? 1기 때하고 다른 게 트럼프 1기 때는 남의 나라에 돈도 안 되는 걸 왜 가고 있어? 다 트럼프는 털어냈어요. 사업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지만 그게 동시에 뭐가 됐습니까? 미국 고립주의가 됐어요. 나 혼자만 문 닫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상관 안 하고. 그게 미국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2기 때는 똑같은 미국 고립주의라도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뭐가 나오냐? 이미 히틀러처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변한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어떤 영향을 제가 볼 땐 받고 있냐면은 트럼프 당신이 제3제국이 치고 나간 것처럼 대한민국 극우가 북한도 선제 타격해서 치고 나가자 차라리 하는 것처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예전처럼 누가 돈 많이 벌었냐 수출 수입해서 관세 무역전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굴복하고 걔네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극해가 이상기온으로 북극해가 다 녹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북극이 보면은 봐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북극이에요. 북극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자,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있고 유럽이 있잖아요. 에? 근데 요렇게 붙이면은 세상에 그린란드가 유럽보다 캐나다 위쪽에 더 바짝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캐나다고 이게 유럽이에요. 근데 그린란드가 캐나다 북극에 딱 붙어갖고 캐나다 쪽하고 더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여기는 그동안 왜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쇠빙선도 파고 들어가도 얼어붙어요. 여기는 못 다녀.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한 3, 40년 전부터 여기가 막 녹더니 최근 1, 2년 사이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녹아. 사탕의 원리죠. 사탕을 쪽쪽 입에서 알사탕 빨면 이게 언제 녹나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그작 하면서 사탕 깨물기 시작해서 조각 내면 그때부터는 쪽쪽 놀아서 금방 없어지죠. 슬러시의 원리입니다. 이게 얼음이
예전엔 그렇게 안 녹더니 기온이 막 오르면서 빙하가 저절로 알사탕 깨지듯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얼음이 슬러시화 되면서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세빙선 앞세우고 이 배가 다 다녀요. 지금 잠수함도 다 다녀요. 큰일 난 거예요. 마가에서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 히토류 자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솔직히 미국이 자원이 없어서 쩔쩔맵니까 지금? 아니죠. 뭐 여기 일단 미군도 여기 가 있긴 해요. 미군 기지가. 근데 결국은 뭐냐? 팽창주의예요. 신제국주의, 팽창주의. 나치의 제3제국처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직접 붙지는 않겠죠. 하지만 미리 이런 거 러시아나 중국이 절대 미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방어선과 모든 걸 팽창해서 만들어놔야만 속이 편하다 하는 게 미국 극우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트럼프를 그동안 지지해주면서 트럼프도가 감화가 됐고 새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전망 시리즈 하면서 금년 2025년에는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 격제 국제 정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했던 게 첫 번째는 제2의 팬데믹, 엔데믹이었고 두 번째는 화산 지진이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금년에는 어디서 하나 터질 확률이 쭉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전 시리즈에서 굉장히 높아졌다. 조심하자라는 거 드디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트럼프가 2차 변신을 하냐. 옛날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그 누굽니까? 우리 손오공하고 싸우던 프리자가 1차 변신을 끝내고 2차 변신, 3차 변신까지 하나요? 걔는 변한다. 근데 왜 그걸 보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흐름대로 시대가 히틀러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제3제국의 그 어떤 하늘이 선택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 3년 짧은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그렇게 변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1기 4년 지내고 4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지금 복귀하면서 그 흐름이 됐고 1기 때는 자기 주변에 민주당, 공화당 각계에서 잘한다는 사람 다 뽑아다 다 앉혔어요. 트럼프가 정말 탕평책 쓰듯이. 자기 파벌이 없으니까 잘한다는 사람 다 뽑았었어요. 그런데 가장 친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찌르고 배신감 쩔쩔 느꼈죠. 그래서 지금 2기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가 나가주고 하면 끝까지 죽는 경호차장 같은 사람만 다 앉혔어요. 윤석열하고 똑같죠?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그냥 자기 이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예, 극우 이론, 마가 이론, 미국이 마가 이론이라는 게 보통 이론이 아닙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그 히틀러의 제3제국 이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로 다 앉혔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세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런 이 나이에 온갖 일기했다가 떨어져서 정말 나락갈 뻔했다 다시 회복하고 사람이 그런 인생의 부침 크게 겪으면 늙어요. 팍 늙어요. 아시죠? 건강이 확 상합니다. 그 충격들이. 트럼프가 맨날 스트롱맨에서 옆에 막 UFC 수장부터 헐크 호간 갖다 놓고 자기 안 늙은 거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도 이제 속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까 이러한 신팽창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2기 때부터는. 1기 때와 달라요. 1기 때는 다 상관없어. 돈 안 되는 건 안 할래. 미국 혼자만 있을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지만 미국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미국 우선주의고 보호무역주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미국, 유럽, 멕시코, 남미 모든 나라가 미국 빼고 우리끼리 미국이 우리 다 관세 때린다는 게 우리끼리는 관세 철폐하고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 품앗이 합시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결과적으로 고립이 돼요. 그래서 미국 고립주의도 똑같지만 단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 이런 스토리에서 미국이 신제국주의, 팽창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하고 다르게 관세 무역으로 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린란드 먹고 싶고 왜 뜬금없이 여러분들도 캐나다가 와가지고 잘 좀 해봅시다 하는데 캐나다 총리한테 너 나의 51번째 주가 되라. 엄청난 외교 신뢰거든요. 그 나라 국민들 정말 자존심 깔아뭉개는 수치거든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좀 잘해봅시다 우리 앞으로 하는데 어쨌든 같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좀 더 세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국격으로 서로 리스펙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시다발에 끌고 다니면서 하면서 51번째 주나 되라. 너 뭐 캐나다 뭐 나라냐? 그런 얘기 하면서 멋쩍어서 이제 얼굴 뻘개져서 뭐라 말도 못하고 머리 극적이면서 웃고 있는데 거으면서 아니면은 끝까지 그 면박 줬더라고요. 그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관세 무역으로 협박하려고 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이미 뒤에 극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신팽창주의예요. 캐나다 먹고 그린란드까지 다 먹고 해가지고 파나마도 그러고 딱딱 저기 요거 지금 파나마도 나중에 이용 그래서 지금 신제국주의 팽창주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시진핑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3년임 하는 독재체제를 만들면서 중국은 굉장히 정치 경제체제가 독특하죠. 그 중에 군벌이라는 게 땅이 넓어가지고 각 성을 다 자치식으로 옛날 왕과 영주처럼 군벌들이 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데 중앙에서 통제가 안 돼요. 예전부터 뭐 그 만주 사변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군벌들이 그 지역의 왕이에요. 사실 황제가 따로 있고 왕들이 따로 있듯이 그 정도 세력인데 시진핑이 정파들도 다 때려잡고 다 숙청하고 거기에 붙어있던 알리바바 마인부터 다 때려잡고 금융이나 이런 빅테크들도 다 길들이기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꼭 건드려서 옛날 진시황같이 통일을 하고 싶었던 게 군벌입니다. 군벌. 군벌을 어떻게 뭐 미사일 기지의 군벌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당연하죠. 거기는 소왕국의 왕과 같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부정부패가 있다는 걸 핑계로 갖고 군벌들을 잡아내. 그래서 항상 공동부유론.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중국이 바로 선다. 그거를 계속 정책을 피면서 마지막에 군벌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기 사람이 아닌 군인들을 다 잡아갖고 핑계대서 끌어내리고 부정부패 씌우고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기 말 듣는 군인들을. 그런데 군벌의 그 제1인자가 있죠. 걔가 정식으로 한판 붙자하고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작년 7월부터 난리가 났죠. 시진핑이 지금. 그리고 또 시대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시진핑의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했다면서 온갖 사회의 불만이 시진핑한테 다 쌓이고 있어요. 군벌이 그래서 이거 되겠다 해갖고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한데 거의 지금 중국 안에서는 시진핑하고 군벌하고 거의 지금 빚가번쩍 이러다 쿠데타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대놓고 막 우습게 보면서 거의 동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2명인 것처럼. 문제는 위험한 게 뭐냐. 시진핑이 대만을 직접 붙으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땅이 가까워도 부담돼요. 전쟁에 직접 붙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대리전 다른 나라들이 대신 싸워주라고 여기서는 아시아전선에는 그래서 제가 전면전의 위험은 없다. 대신 연평해전 같이 국지전이 날마다 벌어질 거다.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일단은 이제 캡틴 코리아 우리 윤 대통령님이 무능해서 한번 막아주셨지만 문제는 앞으로 대만에 지금 이미 대만은 친중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긴 뭐 우리나라 남북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형제 고모 외삼촌 장인어른이 다 본토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서로 도움도 제일 많이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흡수통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전쟁 딱 나면 이 안에 반역자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다 계엄 때처럼 중국말 듣고 다 문 열어주고 하는 놈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만히만 있어도 앞으로 TSMC의 모든 첨단 기술, 산업 기술 이런 거 다 빠져나갑니다. 흡수되면서 스파이들을 통해서.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지금 마스터 플랜이 여기서 남북한을 제가 그래서 여기는 못 건드릴 거다. 대신 남북한에서 뭔가 일을 터뜨려 가지고 그걸 핑계로 여기 전선 만들어서 일본의 후방기지 만들어서 한미일 연합군과 유럽 나토군 와가지고 연합군이 여기까지 치고 날마다 여기서 춘찰 돌면서 남북한도 방어해 준다고 하면서 대만까지 여기까지 방어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서 대만 안에서도
친중파 빨갱이를 때려잡자 그런 분위기 좌우로 몰고 가면서 TSMC를 지킬 거다.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 30초만 쉬겠습니다. 문제는요. 안타까운 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좀 여기 마우스가 안 나오나? 이 방송에는 마우스 표시가 안 되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독재자가 정권에서 자기가 탈각될 것 같다, 끌려 내려올 것 같다 하면 항상 벌이는 일이 뭡니까? 외부의 적으로 관심을 돌려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그래서 일으킨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했으니까. 그리고 재작년 9월부터 만든 제 회원 영상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훈하고도 멀어지고 아무도 고립 산중 고원에서 혼자 이제 외톨이가 되고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2024년도 4월 우리나라 총선 앞뒤로 맞춰가지고 마스터 플랜에서도 그런 걸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으니까 결국은 북한의 북파 공작 그런 거를 유도를 해가지고 북풍을 이용해서 한번 자기 총선 때도 이제 완전히 여수야대 되면서 완전 하면은 자기 특검부터 해갖고 다 들어오고 이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욕심낼 거다. 조심하자고 재작년 9월에 만들었던 회원 영상이었죠. 아시아의 선거와 전쟁의 위험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지금 계엄 수사 보니까 실제 계엄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나라냐. 부정선거 하면서 실제 작년 3월 4월 그러니까 총선하기 일주일 열흘 전부터 계엄하자고 자꾸 바람 넣고 실제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수사에서. 실제 그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여기서 탈각돼서 구렁텅이로 빠져갖고 방법이 없다 하면은 그 이제 극단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외부의 전쟁을 어떻게든 그걸로 자기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대립을 하면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만들면 이쪽 지지층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도 계속 담화문 발표하면서 북한, 중국, 빨갱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다는 극우 유튜브 이론을 계속 언론에다 퍼뜨리고 있잖아요. 담화문 발표하고 자필 성명하고. 그래야 중간에 있는 미적지근한 샤이 윤석열,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그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쪽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네타냐후도 극우 정부 일부만 하고 7, 80%의 이스라엘 국민이 네타냐후 끌어내려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지면서 중간에 중도 우파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팔레스타인 놈들이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는데 저 빨갱이들이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전부 네타냐후 지지율이 전쟁 이후에 쫙 올라갔어요. 아시죠?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도 지금 트럼프가 요렇게 치고 나오면서 신팽창주의 하면서 어제는 하루는 통화했지만 트럼프 스타일이 하루는 통화했다 그 다음 날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엄청 삐졌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와갖고 내 친구 김정은이 킴 온갖 친한 척은 해놓고 베트남인가 어디서 뭐 한다고 했다 갑자기 사람이 무슨 약 먹고 온 것처럼 개 무시하고 약속 다 취소하고 가니까 김정은이 그때 저 새끼는 상종할 놈이 아니구나 하고 트럼프. 근데 원래 트럼프의 그게 갑질하면서 밀당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 김정은이 그때부터 다시는 내가 햄버거 먹나 봐라고 엄청 미국한테 삐졌잖아요. 똑같이 지금 앞으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어제 통화 한번 했다고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앞으로 무슨 일이 다이나믹하게 벌어질지 모르죠.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제일 밀어주는 극우파 책사들이 미국의 신팽창주의 제국주의를 선호를 하면서 트럼프 당신은 신의 사명을 받고 태어났어. 미국, 중국 이런 중국, 러시아 이런 빨갱이들한테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하고 선제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린란드 여기까지 다 방어선 만들고 요거 다 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대로 있다가는 허수아비 독재자가 되면서 잘못하면 모든 잘못은 다 시진핑 때문이야. 정치 여론 요새 알리바바 마윈이 기가 바짝 살았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사방에서 시진핑 욕하고 다닙니다. 왜? 뒤에서 그 군부 1인자 군벌이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럼 트럼프도 이제 아니 시진핑도 내가 끌려 내려가느냐 한판 떠서 다시 지지율 올리고 비상계엄하고 젤렌스키가 한 것처럼 젤렌스키가 자기 밑에 있는 군부대 총사령관부터 군부를 자기가 전혀 장악을 못했어요.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뭐 원래 정치인이었습니까? 시트콤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연예인이었잖아요. 정치 파벌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알고 보니까 친러파하고 붙어먹은 빨갱이가 여기 있네. 부정부패. 그 나라도 말도 못하게 원래 우크라이나 그쪽 뭐 부정부패는 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수준이죠 뭐.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기 말 안 듣는 군인들은 전부 다 부정부패로 중간에 러시아하고 연결된 빨갱이다 혐의를 뒤집어져서 전부 숙청하고 자기 사람으로 다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제일 높은 총사령관이 말을 안 듣죠. 국민들이 그 사람을 더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다. 경제도 망가지고 하면서 총사령관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선 총사령관 뽑자. 막 여론조사가 20%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계엄 전시 비상 상황이니까 투표 안 하겠다.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 말 바꾸더니 총사령관한테 노드스크림 누명 씌워가지고 부패혐을 씌워갖고 옷 벗겨버렸잖아요. 숙청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봤었죠. 작년 재작년에 영상에서. 이 흐름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 보는 또 다른 위험 중에 요거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극우 세력들이 트럼프를 세뇌시키고 트럼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게 가스라이팅해서 신팽창주의를 적당히가 아니라 이번 2기 때, 1기 때와 다르게 밀고 나간다면은 중국이 압박을 받는데 마침 시진핑도 내가 이대로 끌려 내려오느니 미국하고 싸우면서 지지율 다시 끌어올리고 전쟁 상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반항하는 장군들 전부 다 전쟁 비상 상황에서 간첩 혐의, 부정부패 혐의 씌워갖고 전부 숙청시켜야지. 그런 욕심 얼마든지 낼 수도 있다. 가장 극악의 확률이긴 하겠지만 틀림없이 그런 위험도 앞으로는 생각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 자료는 공개해가지고 블로그 자료는 한번 내놓겠습니다. 아주 빠르게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갑질로 사업을 하던 양반인데 힘과 선동으로 실제로 법도 이겼어요. 트럼프의 모든 그 지금 법적으로 걸린 것들 다 유죄 판결 난 것도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스미스 특검에서도 내란 선동 그동안 조사하고 다 했더니 확실히 내란 선동이 맞다. 보고서 내놨어요.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기소 못하게 돼 있다.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는 못하는데 들어와서 나는 옷 벗는다고 자진 옷 벗고 스미스 검사가 나갔어요. 물론 트럼프를 하늘의 신의 사자라고 붙는 미국 구구파들은 모든 게 다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살아났죠. 이렇게 법도 자기가 옛날 그 사업가 때 하던 사람들 막 힘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자기 가스라이팅 해갖고 사람들을 자기 골수 지지파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용한 선동으로 법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전 자기 부동산 그 시절에 배웠던 그 악마의 변호사라고 부르는 로이 킴인가요? 그 사람한테 배웠던 그때 기술이죠. 이거 금년 4월쯤에 시리즈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네요. 트럼프 시리즈. 그때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힘과 선동으로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도 넘어서고 있죠. 빅테크들 다 지금 기부 받고 있고요. 역대로 많은 돈 기부를 지금 받았죠. 취임식 하는 행사 비용으로 일단 씁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식 이전에 취임식 하겠다고 기부받은 거 미국 정부에다가 헌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인수위에서 이 돈은 개인 사적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일단은 오늘부터 하는 3일간의 행사 비용을 이걸 쓰겠다고 했어요. 행사 비용 대구도 엄청나게 남겠죠? 그거는 트럼프가 2기 끝나고 내려왔을 때 트럼프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트럼프가 꿀꺽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호화폐 그런 것도 지금 그동안 뭐 법원 비용도 없었고 트럼프 재단도 지금 다 겉으로만 부자지 속은 고라 있는데 암호화폐 이용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죠? 트럼프 밈 주식 해갖고 지금 바로 취임식 이틀 전에 내놔가지고 지금 7조 원인가 벌었죠? 바로 이틀 만에 땡겼죠? 그 다음에 월드 리버티 코인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그거 자기하고 그 아들들 2명하고 거기다 이름 빌려주고 돈 엄청나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띄워서 먹었죠? 사람들이 괜히 어떤 막 그런 음모 이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트럼프가 기축통화 세력하고 막 금융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막 할 거다. 그거 호사가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제가 볼 땐 뇌피셜이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트럼프나 그 옆에 극우측사들은 정치적인 종교 신념을 가진 이 국제경제나 요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트럼프도 암호화폐 반대했다가 갑자기 그냥 돈 많이 준다는 거 돌아선 거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형님 이 암호화폐 이렇게 너는 뭐해서 그렇게 돈을 금방 벌었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요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돈 떼돈 벌 수 있게 그래? 하고 자기 아들들이랑 여기 작년 5월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재단으로 몇 년 동안 돈 까먹은 거 암호화폐하고 또 다른 그런 거 지금 기부받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80-90% 회복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배부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걸 믿기로 해서 그런 걸 받는 게 여러분들도 맨날 궁금해서 댓글들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은 이래도 되나 보네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이래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것이 2기 끝나고 1기 때처럼 과연 그것이 정당한 움직임이었나 하고 다시 심판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조사하고. 1기 때 그래서 1기 끝나고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임기 동안은 기소를 못해요. 그리고 웬만한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 정도 지각과 인성은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니까 공직자 청렴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회사나 금융회사 이것도 다 사표 내고 먼저 나오고 내가 여기 나중에 회사에 도움 안 되게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미국 정권 인수 받아갖고 정책 필 때도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사업체에 정책이 이득 안 되도록 하겠다 하고 미리 선서를 합니다. 아니 선서도 안 했어. 선서 안 해도 미국 전통이었어요. 알아서 대통령들이 당선됐다 하면은 전부 사표 내고 자기 사업체 그만두거나 신탁 내리고 다 하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고 어디서 왜 공격받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에서 유일하게 그걸 깬 대통령이 있어요. 뭐 어때서 내가 정책 내 맘대로 하고 그걸로 내 사업체도 그만 안 둬. 계속 내 사업체도 할 거야. 하면서 사업체도 그것 때문에 막 혜택 보고 내 아들, 딸, 사업체, 부사장, 계열사들 그걸로 다 막 뻥뻥 돈 벌고 그게 누굽니까? 트럼프 1기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트럼프 1기 끝나고 그것들이 전부 다 법정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 하고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그렇게 많이 법정에 다 걸려버렸던 거고 사법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국가정책을 자기 배불리는데 맘껏 이용을 하니까 그전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알아서 외부의 여론과 이런 야당의 공격을 피하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걸 알아서 조심했는데 트럼프가 그러고 나니까 트럼프 임기 끝나기도 전에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법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임기 1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게 뭐냐. 앞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선돼서 인수위 때 선서를 하게 만들자. 나는 앞으로 공직자 청렴으로 내가 대통령이 돼도 국가 정책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절대 연관 있게 이용하지 않고 그럴 모든 가능성이 되는 걸 지금부터 다 털어가겠어 하고
선서를 하게 만들자고 법을 그때 정해요. 오죽 뒤였으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1기가 끝나기 전에 그 법을 정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인수위에서 12월부터 아시죠? 11월부터 바이든 거기서 가가지고 모든 국가 기밀이나 이런 거 이제 인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임식 전에 해주는데 그 정해진 법대로 여기다 선서해라 한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내일 취임식인데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할란다? 그러고 지난 2달 동안 기업인들한테 돈 내라, 뭐 받아라, 암호화폐 앞으로 내가 전략자산 만들겠다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 회사에 자기 아들들 다 하고 심지어 이틀 전에는 트럼프 공식 밈 주식을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해가지고 이틀 만에 7조 땡기고 돈 지금 다 받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죠. 지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니까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미국 대통령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그걸 깼고 그래서 와 정말 이런 놈도 대통령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1기 때 법을 만들었어요. 민주당 공화당이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법도 이번에 선서 안 하고 지금 2달 동안 석 달 동안 11월부터 1월까지 2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땡긴 겁니다. 지금 한 몇십 조 땡긴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측근 트럼프 그렇게 미뤄졌던 애들도 지금 엄청 매관 매직이 지금 아시죠? 인수위에서 줄 세웠다고 하잖아요. 말하라고 자택에. 다음 행정부에서 누구 뭐 하고 싶냐, 돈 얼마 냈냐, 급수에 따라서 매겨가지고 지명을 해줬다. 매관 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국, 왕조가 끝나갈 때 일어나는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공직을 돈 받고 파는 매관 매직이 꼭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예전 왕조를 봐도 지금 미국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제국이 끝나갈 때 극우 극좌로 전세가 이렇게 나누면서 신팽창주의가 되면은 예전 히틀러처럼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궁지에 몰리는데 요게 지금 만약에 금년에 부딪히면 자존심 싸움이 양쪽에서 돼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갈 수 있다. 지금 트럼프는 손정희 불러다가 돈 더 내라 하는 거 다 보셨죠? 요 표정 보세요. 손정희 웃는 게 아니죠. 사실은 깡패한테 돈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내라 했는데 이날 언론 인터뷰하면서 야 쏘는 거 2배로 따따블로 쏴라.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난 트럼프 믿으니 국제 깡패죠.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동산 재벌도 이번에 불렀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얼마 투자해라. 아랍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 이 사람도 지금 돈 뺏기는 거죠. 옛날 전두환이 기업인들 돈 뺏는 건 저리 가라죠. 틱톡도 1기 때는 틱톡이 중국 간첩들이 틱톡을 지금 이용해서 미국에서 뭘 빼고 있다. 틱톡을 없애겠다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1기 때. 근데 페이스북 그런 데가 극우파 가짜뉴스 다 자르는데 틱톡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도 계속 실어줬죠. 그래서 자기가 당선됐죠. 그래서 틱톡 살려줄까 말까 하는 거죠. 하지만 일단 미국 극우파도 틱톡에 도움을 받긴 했어도 중국과 관련된 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베이조스 지금 워싱턴 포스트 사주기도 한데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자존심 다 버리고 뒤늦게 들어가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먼저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얘기할 거고요. 이미 했었고요. 애플도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14억 원 기부하고 100만 달러 내고 아마 내일 취임식 할 때 아마 의사당 홀 안에까지 초청받아서 들어가겠네요. 원래 외국 기업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고 와도 그 안에 정식으로 초청받지는 못하는데 VIP석에 미국의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그게 됩니다. 허용이. 현대가 미국의 합작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의선 씨가 14억 원 기부하고 가서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돈 100만 달러 입장료 내고 14억 원 내고 가서 지금 이제 몇 마디나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이게 말이 되냐, 미국에 이게 지금 무슨 제3류 부패 국가에선 일어나는 일이냐, 미국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노골적으로 돈을 가져오라 시키면서 매관매직도 하고 있고, 빅테크 회사들, 옛날에는 트럼프 비판했던 애들이 전부 다 가서 실제 돈을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만평 기사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 진보 좌파 그쪽이죠. 거기서 이런 그림을 올렸는데 만평을, 이 회사 사주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사장이죠. 이 사람이 야, 오늘자 신문에 이 그림 올린 애가 누구냐, 지금 내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노발대발 했다고 하죠. 불러가지고 편집장 불러서 요거 다 내려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만평을 그린 화가가 폭로를 했죠. 이거 지금 사주가 말도 안 된다,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언론의 자유 이런 것조차 못 시켜 한다, 우리가 무슨 시진핑 공산 독재 국가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갔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억만장자 집합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도 전세계 제일 부자고, 그 다음에 공동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러트닉, 전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상당수가 억만장자다. 거기에 기업인 출신으로 영국 대사로 내정된 워런 스티브스도 자산이 한 5조 원, 프로레슬링 빈스 맥마흔 부인이었던 교육부 장관 내정자 린다 맥마흔도 돈이 한 5조 정도 되는 억만장자. 지금 전부 다. 그래서 다음 행정부에 지금 돈 받고 너도 한자리 해라 하고 기업인들, 돈 많은 애들 나 지지해 줬으니까 고맙다 하고 성금 많이 낸 순서를 지금 정부 한자리씩 준 애들의 재산을 합치면 전 세계 172개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같이 국가 정치 지도자들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 사업자의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더라, 국제 정치를. 이런 혹평을 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를 때린다 하니까 아무리 갑질이지만 달러 기축통화 안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버티고 뭔가 자기들도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해봤자 기축통화 체제에서 전 세계 모든 걸 다 사다가 달러가 적자 보면서 팔아주니까 기축통화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도 근데 기축통화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안 됩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수출 많이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벌어와야 돈 버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적자 나도 달러 찍어주면서 물건 다 사줄 수 있으면서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하고 관세 무역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멕시코도 캐나다도 한 발씩 물러나고 있죠.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 사겠다 해도 덴마크도 지금 더러워도 뭔 소리 못하고 눈치 보고 있고, 유럽도 눈치 보고 있고, 파나마도 내가 여차하면은, 파나마 옛날에 그 파나마 여기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파나마 여기만 지금 뚫어갖고 운하를 만들면 이 넓은 이 돌아가는 여기 지금 그 해상 운송이나 세계 무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가 사람이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 도저히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운하를 만들자 하고 19세기 말에, 20세기 총과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들어갔죠. 프랑스가 들어갔다 손 들고 나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이 다시 한번, 파나마는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으니까 미국이 합작회사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 파주겠다. 대신 파나마 운하 되면 지금의 중국 1대1로 하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아주 싼 임대료를 나고 미국이 쓰게 해라. 그리고 쓰고 나면 몇십 년 쓰고 나면 이제 당연히 니네 나라 땅이고 니네 나라 재산이니까 그때는 홍콩 이제 영국이 홍콩 빌렸다 넘겨주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넘겨주고 갈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짓는데 그 당시 이 토목 기술로 이 열대우림 여기 죽는데 파나마 노동자들이 갈려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의 한 7, 8 원래 그 계약보다 아마 더 썼을 겁니다.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미국이 더 썼어. 거의 뭐 7, 80년 넘게 그냥 10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원래 한 뭐 70년 쓰자 했던 거를. 쓰고 쓰다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도 눈치 주고 파나마가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니 왜 안 돌려줘? 막 화내니까 결국은 홍콩 돌려주듯이 돌려줬어요. 쓸 만큼 쓰고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뺏겠다 이거죠. 왜 뺏는다고 합니까? 다시 미국이 뺏겠다. 뭐 이제 그건 뭐 무역이나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볼까봐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뭡니까? 미국의 극우 마가파들이 여기에 지금 중국 자본과 중국 세력이 들어가서 언제든 이거를 빨갱이들이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요거를 중국 입맛대로 파나마를 다 잠식해갖고 요거 우리 못쓰게 막을 수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하듯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미국이 뺏어와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북극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신팽창주의고 그 뒤에 미국의 극우파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기 때는 출발선이 다르죠. 이게 바로 위험해지는 트럼프의 2차 변신입니다. 즉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고립주의 딱 여기까지만 끝났어요. 그런데 트럼프 이기 때는 우리나라 윤석열이 변하고 히틀러가 변한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일기 끝나고 4년 동안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자기 옆에 끝까지 남은 극우의 날개를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2기 행정부도 모두 다 돈 받고 팔은 매관매직 외에는 전부 강경파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엊그저께 이번에 초청한 애들 보세요. 트럼프가 롤모델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그 다음에 헝가리의 극우 총리,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트럼프하고 똑같이 가려는 극우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번에 다 초청받았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른 나라 정상은 초청을 안 했어요. 특별히 초청했죠, 정상들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솔리니 파시즘의 후에 우리 아리따운 이탈리아 총리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 맞나요? 브라질. 예전에 브라질에서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고 트럼프식을 그 롤모델로 해서 똑같이 갔는데 부정부패로 실각돼 끌려 내려왔죠. 그 지금 아직도 뭐 저기 그 법원 문제가 감옥에 쳐넣는다고 법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 전두환 씨나 되겠네요. 근데 그 사람도 초청했어요.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법원 문제가 걸려가지고 어쨌든 초청장이 날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 지금 영국 총리가 아니라 영국의 가장 극우 우리도 트럼프처럼 해야 된다. 이 성적이 막 흔들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극우들 트럼프하고 이 우리나라 극우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연결시켜 버리죠. 그래서 성조기도 흔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나라의 극우들이 지금. 그래서 영국에 극우 야당 지도자가 있어요. 정말 꼴통. 얘도 지금 초청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대통령 총리는 초청 안 하고 그 나라의 제일 꼴통 극우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광훈 씨가 나도 초청받았다. 네, 그랬다는 거. 근데 정광훈 씨는 아직 그 정도 급은 안 되나 봅니다. 프랑스에서도 여기 보면 프랑스도 그러고요. 르펜보다도 다른 우파 정치인을 초청했다고 하고요. 전부 극우 정당.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얘네들을 초청했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극우 마가파에서 미국이 그 제3제국처럼 전 세계에 팽창해가지고 실제 땅을 통일은 안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식민지처럼 미국 트럼프가 하는 얘기, 미국의 마가, 신의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재림되는 새로운 그 신세계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정착시키려는 신의 질서가 있어요. 정치, 사회, 종교, 경제, 새로운 신 뉴 오더가 있어요. 그 뉴 오더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하라고 전파해서 지구 전체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만 빼고. 근데 얘네들은 트럼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벌써 일기 때와 다른 게 뭐냐? 우파로 전 세계를 통일하자. 미국의 신제국주의, 신팽창주의, 히틀러의 제3제국처럼 벌써 그 움직임이 초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 마가의 정말 그 극우파들이 새로운 신세계를 만드는 신제국주의, 신팽창주의가 걔네들 극우 이론 그 프로젝트 2025나 어떤 거기 이제 외부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가 트럼프는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루즈벨트하고 똑같은 업적을 하려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원래 링컨이 썼던 얘기입니다. Make America Again인데 Make America Great였는데 그거를 한 번 더 Again 해서 링컨이 했던 말을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 존경도 받고 그래서 역사에 링컨으로 남고 싶고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전 세계 외교를 막 겁박을 하면서 루즈벨트가 사실 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조건들을 내면서 멱살 잡고 흔들면서 무섭게 나가면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 같은 거 제정해서 나라 어떤 막 그 경제 공황 그런 걸로 힘들어하던 미국을 다시 싹 부흥시켰죠.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1기 때 실패했어요. 2기 때는 어떻게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고요. 인물이 되겠다는 마지막 노욕인데 여기에 극우가 이제 극우파가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 이론이 뭔가 한번 보시죠. 극우를 이제 마가파라고 하겠습니다. 마가의 청사진이자 실천 계획으로 외부에 드러낸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극우파들이 만든 교리가 경전이 있어요. 정책을 2025년도부터 어떻게 해나가자. 프로젝트 2025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정부 효율부, 작은 정부, DOGE를 창설해서 각종 기득권을 축소시켜서 비대해진 정부를 기업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 일론 머스크를 앉혔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 맞습니다. 북한, 중국의 딥스테이트처럼 하느님의 나라, 청교도적인 나라가 아니라 맨날 성소수자 민주당에서 말도 하는 막 여자들 마음대로 막 저기 문란한 성생활 한다며 임신하면 마음대로 막 낙태하고 이 모든 지금 하느님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지금 그 일루미나티나 적 그리스도에서 지금 망가진데 이걸 재건을 해야겠다. 라는 게 지금 마가파죠. 기독교 복음주의죠. 거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런 나라를 재건해줄 신의 사도로 거기서는 믿고 있고요. 하늘이 내려준 건진법사가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딥스테이가 잡고 있는 모든 그 정부 기구들을 다 고구마줄기 짜듯이 팔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민주당하고 다르게 포퓰리즘과 다르게 트럼프를 미는 극우파에서는 정부 기구 다 없애자는 거예요. 최대한 빼. 그래야 딥스테이트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침투한 중국 간첩, 북한 간첩들 다 지금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출발된 게 딱 들어맞은 겁니다. 이번에 재정도 줄이고 그래서 미국 국채 바이든의 포퓰리즘 부채도 줄이자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가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딱 필요한 몇 개 예산, 정보, 권력 감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들만 남기고 거기에 트럼프 사람만 앉히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전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1단계 내부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우리나라가 선관위 다 서버 조사해가지고 중국 북한하고 연결된 애들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했던 것처럼 미국도 정부 효율을 줄이면서 일단 거기서 다 없애내고 딥스테이트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미국 정부를 장악하자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가의 적용 대상을 일기 때는 미국만 잘 살면 되지였는데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심화 단계를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화폐 통합. 유럽이 EU로 분열되어 있던 유럽이 EU로 국경은 그대로 있지만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 종교, 국채, 연결되는 그런 거 새롭게 다 시장도 통합하고 하고 유로화를 내놨잖아요. 미국의 마가파가 지금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해갖고 남미, 북미까지 다 넓힌 다음에 세계 화폐 통합을 하자 이거예요. 아니 이미 화폐는 통합되어 있잖아. 달러로. 그렇죠? 달러로 통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뭘 더 화폐 통합을 하자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딥스테이트나 이런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세력들이 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와 금융 미국 연준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고 그거를 달러와 국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통화량을 내고 나중에 그거를 금리 조절을 해가지고 모든 경제 기득권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걸 걔네들이 가져오는데 그거를 뺏어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 화폐 통합을 하자 이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연준 다 줄이고 그림자 의장 연준 모가지 쳐내고 쓸데없는 정부기구 다 줄이고 새로운 거기다가 요직들 앉혀서 자기들이 그걸 뺏어오려고 했겠죠. 암호화폐는 영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중간에 암호화폐가 작년부터 트럼프한테 돈 대주면서 이렇게 하면 형님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나 유로화나 그런 통화나 국채에 근거를 해갖고 레버리지로 발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게 미국 달러에 그런 연준과 재무부가 잡고 있던 통화 발권과 금리를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드라이브해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잡아먹는 그거를 자기들만의 이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는 이 반지 5개 있잖아요. 절대 반지인데 그거를 민간의 암호화폐가 귀엽게 논해했는데 가만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갑자기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발행을 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킨대요. 몇 배로. 그거는 뭡니까? 금융계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미국 달러하고 그 통화해가지고 연준하고 그 중앙은행하고 다른 은행하고 요거 영레포 레포 해가지고 금리 해가지고 통화 공급해주면 거기서 레버리지로 발행하는 게 은행들이 하는 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그거 돈을 발행해서 전 세계 환시장, 국채시장 가지고 전 세계를 막 모가지를 잡았다 올렸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나라를 위협할 때 경제로 위협하고 외환위기 터뜨리고 막 마음대로 가서 자산 다 꿀고 가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절대반지 타노스의 그건데 건틀렛인데 민간의 암호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놈이 보니까 지들 맘대로 누가 허락도 안 해줬어. 누구 맘대로 너는 미국 달러하고 미국 국채를 근거로 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갖고 시중에 유통시킨다고 하냐? 우리 재무부하고 협의가 됐냐? 아니? 그냥 지들이 그렇게 하겠대.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금융 정책과 전 세계를 주름잡더니 황금알을 낳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은 짓을 하고 점점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줄이고 올리고 금리 조정하려고 해도 이놈들 때문에 안 돼요. 생태계 교란자가 나타난 거예요. 황소개구리처럼.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옐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EC 갠슬러 위원장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든 때려잡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부터 해가지고 다 모가지 찼잖아요. 지금 법원으로 다 끌고 들어갔잖아요. 거기 사장들 아시죠? 젊은 CEO들 30대들 가만 안 두겠다 했던 거죠.
근데 그리고 트럼프도 그 다음에 트럼프 옆에 극우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작년에 암호화폐 인사들을 수용을 했죠. 돈이 너무 궁하니까. 그래서 생각도 바꾸고 암호화폐 키워줘야겠다. 지금 전략자산으로 키워서 뭐 하겠다라는 게 극우 이론에도 원래 있지도 않던 거고 트럼프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자기 돈 욕심에 암호화폐 받아들이는데 걔네들 다 돈 트럼프 형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줍시고 돈 줬던 애들이 다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장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도 다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고 우리 아들이랑 좋네 다 키워주면서 정책적으로 전략자산 만들면 되겠냐? 그 모든 건 다 미국 기축통화를 스스로 다 버리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극우파가 정말로 거기 있는 경제 책사가 기축통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그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경제 금융 세력한테 기존의 그 발권과 그런 통화 힘을 절대 반지들을 뺏어온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한 놈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똑똑한 놈이 누구예요? 스콧 베센트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인사긴 해요. 하지만 엊그저께 인사청문회 지명자 인사청문회 나가서 얘기한 거 보니까 달러 기축통화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걔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몰라. 뺏어오겠다 말은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고 어쨌든 지금 봅시다. 세계 화폐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세계 정치 통합이 있어요. 굳이 가서 막 전쟁해서 세계를 확장해서 옛날 히틀러 제3제국처럼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우파의 정치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번 취임식에 얘네들을 다 부른 거예요.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3제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우파가 찌른 거고 트럼프가 일기 때는 그런 욕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파 마가의 청사진이에요.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야 지금. 세계로. 세계 정치 통합도 하자. 세계 사회 통합도 하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계 화폐 통합하자는 거, 세계 정치 통합하자는 거, 세계 사회 통합 순으로 추진을 하자.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뛰어넘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월드가 되겠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무섭죠? 시진핑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화폐 통합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암호화폐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유튜버나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기존 세력에 쌓으려고 암호화폐로 막 똑똑하신 교수님들도 제가 썸네일만 지나가다 살짝 보니까 진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던데 아니에요. 원래 극우파 마가파에서 세계 화폐 통합은 세계 중앙은행을 구상해서 하자는 거였어요. 암호화폐는 생각도 안 하고 계획에도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끼어 들어온 거예요. 보면 세계 중앙은행 구상이 보면은 지금 1900년대 초에 JP모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지금 미국 중앙은행 페드 연준이죠. 얘네들이 볼 때는 딥스테이트 사실이죠. 이거는 기존 금융세력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실제 미국 대통령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있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걸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미국 이제 우파들이 좋아 뺏어오겠다는 건데 뺏어와서 더 잘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엉성해요.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내용들이.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애들이 앉은 게 아니라 무조건 극우 이론을 믿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극우 이론을 믿는 이 극우파들 중에서 인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인력 풀이 너무 작아요. 검사들만 뽑아갖고 도지사 앉히고 낙하산으로 여기저기 정부기구 앉혀갖고 우리가 저기 다 문재인 때 정부 부채 부리고 부동산도 안정시키고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좋게 출발했지만 각 자리에 실력으로 최고로 앉힌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극우 문고리 안에서 검사 라인 안에서만 뽑아서 앉히니까 애초에 포부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잘 안 나오죠. 미국도 지금 출발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를 개편하자. 페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 맘대로
페드를 대신하는 미국 안에 연준을 대신하는 기구를 자기들이 만들고 페드는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뭔가 방법이 있어. 미국 국채를 강제로 전 세계에 사게 시켜가지고 전부 자산을 통일을 해갖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실상 각 나라의 은행들이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의 관계인 것처럼 종속시켜버리자. 야, 대단해. 이런 식으로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만들고 세계를 경제를 통합하고 화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사회를 이렇게 전 세계의 극우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해서 전 세계의 우파 제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분열된 이 나라들을 다 통일해서 이게 극우의 마가 이론인데 지금 트럼프가 1기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2기 때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하다 말했죠 지금? 세계 사회 통합은 어떻게 하냐? 마침 일론 머스크가 들어왔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겠죠? 제 저궤도 위성 저기 스타링크하고요. 제 인공지능 같은 거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 뉴스나 이런 것도 우리 맘대로 다 이렇게 SNS 다 우리가 통제하고 하면서 사람들 다 얼마든지 선동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우리도 52번째 주가 됩시다. 우리나라 빨갱이한테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만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수 있어. 전 세계를 다 선동하는 것도 SNS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인터넷망 스타링크 스페이스X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페이팔 마피아 힘도 좀 빌릴 수 있을까? 꿈도 꾸고. 무섭죠 여러분들? 무섭죠? 나머지 기사들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2시간 반 한 것 같네요. 8시부터 9시, 10시, 3시간 했네, 3시간. 대단하죠? 자, 대신, 아낌없이 사실 오늘 그동안 그 회원분 아닌 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도 물론 3시간짜리 한두 명이나 듣겠지만, 그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오늘 일부러 좀 한 번 더, 그리고 회원분들도 내일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갖고 지금까지 나온 미국 경제 전망 시리즈, 연말 시리즈부터 그거를 사실 총체적으로 한 번씩 살짝 다 건들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의 2차 변신이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고, 세계가 지금 우리는 미국이 관세 무역 전쟁 때릴 거다 전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물 밑에서 지금 세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라는 데서 가장 힘이 있는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 대통령과 그 옆에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들이 세계를 지금 트럼프 1기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계획들, 청사진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국제정세를 어떻게 움직이고 전쟁의 위험이나 달러 기축통합 기존 패권과의 싸움에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요거까지 다 지금 이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